최근에 이제 채용 시장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요. 활기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실제 취준생들도 좀 실감을 하고 있나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어. 저는 생각이 아, 그래요?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은행권 특히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다 지금 경력직으로 뽑고 있고 IBK만 유일하게 지금 신입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다른 은행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커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공공기관들 지원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IBK 기업은행도 은행형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관들도 지원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경기도를 예를 들면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통합채용이라 그래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이런 데다 다 묶어서 한 8군데가 동시에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해요. 아. 필기 전형을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지원하지 못하고 한 군데만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률은 되게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기회는 또 반대로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다면 공채 시장이 아직은 이 건쌤이 느끼기에는 조금은 그래도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건쌤은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필기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니까 그런 필기 준비를 같이 도와준다든지 아. 네. 아니면 인턴 지원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좀 돕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은행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 기업은행의 면접이 다른 곳과 어떻게 다른지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쌤? 네, 기업은행은 일단은 전통적으로 합숙 면접이라는 거 아마 이거 보시는 분 취준생분들은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른 은행들은 하루짜리 면접들이 대부분인데 진짜 실제로 재워서 1박 2일 동안 면접을 보는 게 가장 전통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합숙 면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채용 공고를 보면은 네. 하루 합숙 면접이 아니라 하루짜리 면접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말이에요.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합숙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뭐 코로나19에 의해서 뭐 좀 우려 사항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단체 활동은 사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용 프로세스도 바뀐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채용 프로세스도 어느 정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전통적으로 계속 봐왔던 것들이 진짜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은행과의 가장 큰 차별점, 즉 조직 적합성을 보는 측면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제 합숙 면접 당시에는 이제 가장 첫날에 했던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네. 체육 활동들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바구니라고 해야 되나? 바구니 같은 걸 들고 네. 공을 이렇게 튀기면서 가는 걸 볼트랩. 그거 복 던지 뭐죠 그거? 이 공을 같이 이렇게 네. 트럼플린 같은 걸 어. 치면서 끝까지 목표치에 도달하는 거. 와, 뭐 그런 것들 한다든지 아니면 도미노를 집중력 쌓아서. 테스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서 순발력? 네. 이 친구들의 그런 다 숨겨져 있는 성향들이 보여요. 아. 왜냐면 어떤 친구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아. 어느 순간에 옆에 있는 팀원들을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를 내고 왜 이걸 못하냐. 그 간접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막 욕은 못해도 이렇게 막 노려보는 그쵸. 거죠. 뭐야지 순간적으로. 이러면서. 뭐야지. 네.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 되는데 사실 1등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아. 조직 적합성이라는 거는 다 같이 열심히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혼자 잘해서 1등을 하겠다는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욕심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팀원들을 좀 모욕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일단 첫날 제껴지는 거겠죠. 그렇구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전형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육 활동 아니면 단체 활동들이 기업은행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는데 네. 이게 합숙 면접에서 하루짜리 면접이 바뀌었으니 이런 매력 포인트 즉 조직 적합성을 못 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네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용 공고를 잘 살펴보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루 면접만 보겠습니다라고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적극성, 교섭력, 협동성, 직무 적합성, 문제 해결력, 윤리 의식 이런 요소들을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적합성 능력을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다른 시중은행들이랑처럼 그냥 PT만 하고 토론만 하고 끝나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과 이제 평가 항목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합숙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지 미리 좀 알 수 없을까요? 이제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결론입니다. 저도 이제 뭐
기업은행 이제 채용 설명회를 보통 다니는데 채용 네. 설명회를 이번에 못 하잖아요. 그쵸.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라도. 그래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실기 면접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나와 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기업은행이 정말로 하루짜리 면접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옛날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준정규직이 있을 당시에 준정규직들은 하루짜리 면접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준정규직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뭐예요?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규직들, 그러니까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체 그 정규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평생을 일할 수 있는 건데 직무 자체는 앞에 우리 앉아서 텔러 업무를 보는 분들을 따로 뽑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업무들이 아예 그 직무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근데 그 텔러 직군을 뽑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짜리 면접을 봤었고 네. 그 하루짜리 면접들 요소들이 사실은 아무리 텔러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신입행원 직군의 면접들이랑 요소들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요소들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도 심지어 신입행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하루짜리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전형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루짜리 면접을 본다 할지라도 어떤 전형이 나오겠구나라는 대충 추론은 가능할 거예요. 정확히 똑같이 나올 거라는 예측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보려고 하는 요소가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준비 과정도 과거에 있던 이력을 기반으로 한 준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이나 개인 발표 같은 것도 이런 형식 안에 있을까요? 일단은 딱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공고에도 토론, 개인 발표 등의 면접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토론을 봤을 때 과연 거기서 교섭력이라든지 협동력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겠어요. 한계가 네. 있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여태까지 몇 년, 지난 3, 4년 동안 기업은행은 이러한 한계치를 극복하고자 협상 면접이라는 걸 도입하고 있었어요. 협상 면접.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은행의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교섭 능력, 협상 능력, 적극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항목에서 공고에서는 토론이라고 나와 있지만 협상 면접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 은행권에서 PT 과정은 대부분 다 있었어요. 다만 개인 PT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PT 과정이 나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문제 제시와 어느 정도 주어진 준비 시간 그리고 발표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협상 능력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IBK 기업은행만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실제 면접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사례를 들어주실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준정규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준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RP 면접, 팀 프로젝트 그리고 인성 면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조언들을 짜줘요. 네. 보통 어. 아무리 작아도 한 6명, 많게는 12명. 맞네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한 그 정도?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혹시 마스크를 가져오라는 뭐 그런 안내문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안내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농협 6급이 네. 계속해서 면접이 밀렸다가 네. 드디어 면접 날짜가 잡혔어요. 맞아. 5월 11일로. 근데 네네.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네. 마스크 다 쓰고 오라고. 아. 네, 다 쓰고 오시라고 문자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정되지 네. 않는다면은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볼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지면은 상대방과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좀 조별 인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셔도 될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면접 볼 때 왜 표정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이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까 좀 맞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눈 이런 거 표정 이런 것들 네. 되게 중요한데 볼 수 없다 보니까 네. 네. 말투나 행동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스처를 좀 더 강화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면접관과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라 우리 조원들과의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네. 우리 조원들이랑 친해져야지 그 후에 있을 팀 프로젝트 면접 같은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원들한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소개가 대부분 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준생분들은 면접관한테 어떻게 나를 어필할지 소개할지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IBK 기업은행에 내가 필기시험을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면접관한테 내가 어떻게 어필할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만 만약에 조원들한테 나를 어필하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조원들한테 어떻게 나를 설명하고 소개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행원들 뭐 면접관들한테는 당연히 은행원으로서의 자질과 자세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조원들한테까지 내가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면 과연 그게 눈높이에 맞춘 소통 능력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경쟁자들끼리 이제 있으니까 만약 조원들한테 소개를 해보라 할 때는 그 선을 어느 정도로 약간 너무 막 튀어도 경쟁자들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근데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업은행은 전통적으로 조가 다 떨어지거나 조가 다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조는 다 같이 함께 간다. 우리는 협력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를 전제로 깔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동지다. 동지다라는 동반자. 네, 동반자라는 같은 생각으로. 배에 탔다. 그래. 그렇죠. 아. 다 같이 잘 되자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 아. 그리고 기업은행이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도 이 조원들과 다 같이 함께 잘하는 그런 모습, 조직 적합성을 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왜요? 그 배에 타면 이 조언 어떻게 떨어뜨릴까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배에 탔다. 그쵸. 이제 꼭 이렇게 동지로 동반자로 생각하라는 컨셉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요? 자, 자. 네. 다음으로 이제 RP. 네, 그렇죠. 다음은 RP 면접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건데 RP가 뭐의 약자냐 그러면 네. 롤플레잉의 약자예요. 아. 롤플레잉을 합니다. 네. 근데 어떤 면접, 특히나 은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네. 롤플레잉을 할까요? 이제 그 업무 창구에서 손님 맞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면접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세일즈 상품을 면접. 파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상품을 파는 방법이 너무 다양했어요. 과거에는 실제 은행에 있는 체크카드나 통장을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진짜 뜬금없는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머리한테 빚을 팔아봐라. 왜 하필 대머리한테 빚이 필요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나온 적도 있었지만 와, 이제 최근 트렌드는 최근 기업은행의 트렌드는 상품군을 3가지 정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업자예요, 제가. 네네네. 그리고 부동산을 보러 오신 분이 큰 손, 큰 손. 큰 손이 부동산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네. 하면서 뭐 내가 최근에 뭐 이사를 왔는데 이 이사 온 곳에 근처에서 좀 출퇴근을 좀 이사가 아니라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출퇴근하는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서 좀 한 군데를 추천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월세방인지 전세방인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네. 이게 아파트여야 되는지 빌라여야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매물 중에 한 3개 정도의 매물을 저한테 주어져요. 그리고 그 매물 중에 하나를 이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과정의 면접 평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요? 부동산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한 3년치 정도를 봤을 때 네. 은행 상품을 파는 경우는 기업은행에서 안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근데 정말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똑같은 상품군, 예를 들면 부동산, 카메라, 냉장고, 여행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군이 정해지고 네. 그 상품군 안에서 상품이 3가지. 여행 상품이라 그러면 발리로 가는 여행 상품, 하와이로 가는 여행 상품, 일본으로 가는 여행 상품.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객한테 파는 그런 면접 전형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일즈 면접인 네. 건데 이게 협상 면접이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죠. 이거는 개인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개인 같아요. 면접. 네, 그래서 사실은 PT 면접이라고 발표 면접이라고 있는데 발표를 이런 RP 면접이라고 생각해도 되냐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표랑 다를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PT 면접을 안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RP 면접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여기서 근데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PT 면접이니까 RP 면접은 몰라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실 이번에 연수원에서도 이번에 하루짜리 면접이라도 기흥연수원에 직접 가서 면접을 본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점심도 줄 거고 오전 타임이랑 오후 타임이 다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은 진행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PT를 보고 뭐 협상이나 토론을 본다 할지라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RP 면접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왠지 언뜻 스치는 게 코로나19여서 이렇게 정말 조별로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하는 발표보다는 진짜
원 바이 원으로 이렇게 1대1로 하는 뭐 PT나 이런 RP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출 문제 한번 알아보죠. 어떤 문제가 출제됐나요? 일단은 RP 면접에 대한 기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냉장고 아까 말씀드렸지 냉장고, 휴대폰, 피트니스 회원권 등 상품군이 정해지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상품군이 3개 정도가 나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A 냉장고, B 냉장고, C 냉장고 네. 그리고 면접관이 옵니다. 이게 보통 면접관이 직접 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면접을 인솔하는 인솔 진행 요원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저 냉장고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라고 하면서 네. 이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니즈에 맞춰서 적절한 상품 하나를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근데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잘하는 상품군이 나오면은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냉장고는 잘 모르고 여행 상품이 나오면 땡큐지만 이렇게 모르는 상품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가 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표가 주어지고 상품에 대한 특징들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가격, 뭐 색상, 그리고 크기, 뭐 그리고 성능 이런 네, 거.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특징이 완전히 맞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다 할지라도 고객이 이거는 좀 크기가 좀 큰데 이건 좀 가격이 좀 비싼데 약간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어긋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판매할 수 있는가 이거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율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 과정이 일단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득이 들어가냐.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가 이 상품이 좋아요, 이 상품이 좋아요, 이거부터 팔게요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은행원이 그렇게 상품을 판매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RP 면접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지점에서 정말로 세일즈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할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품을 판매할 때 이게 좋아요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듣는 상품 판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최근에 뭐 냉장고를 왜 구매하시게 되는 거예요? 집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 배치하신다면 어느 정도 배치하고 싶어요? 혹시 같이 사시는 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은 뭐 용량이 커야 된다, 성능이 좋아야 된다, 혹은 가격대가 어때야 된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기 시작하겠죠. 고객님이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시니 이런 상품을 추천드립니다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그냥 단순히 우리 갤럭시 S20가 좋아요, 아이폰이 좋아요 이렇게 그냥 다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냥 특징들을 남발하고 하면요 마지막에 막판에 한 10분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한 7, 8분 지나갈 때쯤 근데 저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품 판매를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하기의 기본, 듣기를 잘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파악을 잘하는지 약간 그런 걸 보네요. 네, 그게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소개서에다가 저는 경청 능력이 뛰어납니다. 맞아요. 소통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네. 대부분 다 거기 가면은 너무 긴장돼서 이거 그냥 좋아요, 이거 좋아요 하면서 자기 얘기만 떠들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자랑한 그 이야기들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이제 과거 면접 전형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RP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어떤 전형 저희 한번 사실은 이제 뭐 팀 프로젝트 PT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팀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그냥 집단 PT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준비 시간을 주어지고 그다음 발표를 하고. 근데 주제를 좀 알면은 대충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은 하겠죠.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어떤 기출 주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카카오뱅크랑 K뱅크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카카오뱅크, K뱅크 모두 인터넷 은행으로 출발했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네. 왜 그런 것 같고 우리 기업은행이 이걸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봐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한번 준비해보고 그중에서 뭐 준비된 사람들 중에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직접 발표를 해봐라. 이런 주제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이거 언제 거예요? 이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와. 최근에 또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기사도 나왔잖아요. 네네. 아마 또 나올 수 또 가능성도 있겠죠. 어. 네.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뭐 중복된 경우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은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안 나오겠죠. 네. 또 다른 기출도 있나요? 일단은 여기서 다른 기출도 네. 있었는데 이것들의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아요. 네,
카카오뱅크, K뱅크 모두 인터넷 은행으로 출발했지만 하면서 어떻게 전략 방안을 제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대부분의 토의를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토의장에서 일단은 방안에부터 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방안은요 이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박수를 쳐요.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듣지도 않고 제가 생각했던 방안은 이겁니다 하면서 와 좋아요 하면서 다들 돌아가면서 방안 제시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일단 정리해 볼까요? 이 구조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방안부터 제시하지 말고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좀 더 앞서가고 있다고 그랬으면 왜 앞서가고 있는지부터 우리 같이 분석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 캐릭터성이 됐던 아니면은 플랫폼이 있어서 아니면 편리성이 더 뛰어나서던 그거를 분석하고 나면 그거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가 그 다음 단계로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방안이 좀 좁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발표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안, 막 10개, 20개 방안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네. 방안이 5개에서 6개 정도로 함축된 상태에서 좀 더 퀄리티 높은 방안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토의가 잘 됐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이 문제 뭐 나올지 찍어봐도 돼요? 그럼요. 왠지 이번에 20대 국회 막바지에 인터넷 은행 개정법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약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 근데 이제 개정법. 아무래도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데이터 대부분- 3법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IBK 기업은행, 그러니까 단순히 뭐 K뱅크를 분석해봐라, 뭐 우리은행을 분석해봐라 이런 식의 주제는 안 나오고 네. IBK 기업은행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좀 주체적인 그리고 우리가 한 팀원이라 생각했을 때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뭐 단순히 그냥 데이터 3법에서 한법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네. 내가 만약에 IBK 기업은행의 일원이 된다면 어떤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지까지 생각을 좀 구체화해 놓는 오. 것이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진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연 아나운서가 잘 한 게 이런 시사 이슈를 많이 보고 거기에서 미리 문제를 좀 생각하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실제로 면접 준비하시고 아니면 은행 준비하신 분들은 하루 일과 중에 아침 일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뉴스를 보고 시사 이슈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면접 가서도 할 얘기가 많고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 경제면을 꼼꼼히 봐야 하는 게 뭐 재난지원금 지급도 카드사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 뭐 그쵸. 포인트 뭐 10% 되는 거나 뭐 별다방 쿠폰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IBK 기업은행도 뭔가 이와 관련해서 또 나오지 않을까 번뜩 약간 스쳤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별다방 싸주세요. 네. 댓글 남겨주세요. 네, 이제 다음으로 협상 면접 알아볼 텐데 네. 어떤 주제 나왔나요? 협상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 면접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그러니까 기업 은행만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면접인데 말 그대로 A팀, B팀이 나뉘어서 협상을 하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출 주제들은 대부분이 다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예요. 실제 기출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출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만요. 마을장터. 마을장터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마을장터인데 이제 마을장터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근처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에서 혹시 장 같은 거 여는 거 본 적 봤어요, 있으세요? 봤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을 관리 사무소랑 네. 그 아파트 장터를 열고 싶은 시장 상인들이 서로 A팀, B팀으로 나눠서 싸워요? 우와. 싸운다기보다는 마을장터 10개예요. 협상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을 장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운영 시간이 좀 더 긴 게 좋겠죠. 그쵸. 혹은 이제 입주 관리사무소에다가 내야 되는 돈이 좀 네. 적은 게 좀 좋겠죠. 아. 그런 식으로 항목들이 있고 아. 관리사무소는 이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둘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로 찬반이 나뉘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있을 텐데 네. 협상 면접의 목적을 이해하시면은 네.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아. 협상은 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득 서로 나의 의견을 어필하기 위해. 어필하고 윈윈.
그렇죠. 그게 윈윈? 핵심이죠. 윈윈이죠, 오. 사실은.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이겨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상호간에 치킨 게임이랑 같죠. 윈하고 윈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간의 이익률을 최대한 최대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간과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네. 협상 면접장에 가면요 이기려고 발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예요. 저- 왠지 저도 그럴 그럴 것 것 같아요. 네, 와, 이길 거야.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삿대질하고. 정말요? 네. 진짜 근데 삿대질하는 그 취준생이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정말로. 와. 그때는 정말 멘붕 당하죠. 왜냐면 우리 조언이 그렇다고 치면은. 어머. 근데 이제 그럴 때는요 네.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아, 저분 덕분에 내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쌤과 한번 저희가 마을 관리소 대 이 장터, 마을 장터. 이렇게 협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그럴까요? 저희를 네. 보면서 이제 배울 점 배우고 안 배울 점은 고쳐야 될 점 고쳐는 걸 좋다. 취준생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네. 제가 마을장터라고 네, 해드리면 마을장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단 카테고리가 정해져요. 네. 협상해야 되는 리스트가 정해지는데 알려주세요. 네, 운영 시간 운영 시간, 그리고 비용, 비용, 비용. 네, 처음 초기 비용이죠. 네. 했고 그리고 품목, 품목. 네. 오. 품목 뭐 이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정해진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보통 토의장에 들어가면 협상장에 들어가면은 협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끼리 토의할 시간을 먼저 줍니다. 한 10분 정도. 조원들끼리. 조원들끼리. 그래서 이제 마을 장터면 마을 장터, 아파트면 아파트끼리 일단은 네. 토의를 먼저 해요. 아. 우리 어떤 전략을 취하자. 네. 좋다. 네, 그 다음에 협상장에 좋아요. 들어가는 거고요. 아. 협상장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실제 롤플레잉 면접이 따로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롤플레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오. 네, 그래서 뭐 면접 잘하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아파트라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을장터 이번에 진짜 한번 기똥차게 한번 열어볼 테니까 좀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이랑 한번 의논해보고 싶은 거는 운영 시간에 대해서인데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의 주민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영 시간이 좀 길어야지 퇴근 이후에도 저희 장터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 시간 최대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의 방침은 운영 시간이 길어지면 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잠을 일찍 자야 되는데 너무 그렇죠. 시끄럽고 그렇죠. 또 저희 퇴근 시간도 늦어지기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길게 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은 네.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감면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저희도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짧아지면 비용을 많이 지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원하시나요? 저는 스타벅스 한 잔으로 좀 퉁치시는 게 어떠실지. 아니 마을 장터에 오셨는데 이 상품권 하나로 퉁치시려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여기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경쟁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데 지금 한 장은 조금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안 해.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어떤 첫 거죠?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루즈할 게 있다면 그러면 어디서 윈을 할지 제가 이제 나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운영 시간은 줄여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그러면 비용이라도 좀 늘려주세요, 줄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윈 루즈할 부분을 찾아 나가는 대안을 거, 찾는. 대안을 찾는 그 과정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네. 두 번째 포인트 방금 제가 안 해라고 했잖아요. 네. 절대 그런 경우는 만드시면 안 된다. 네. 네, 협상을 하러 온 거지 상대방이랑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딱 왔는데 너무 우연하게도 모든 게 다 맞았어요. 네. 모든 게 준비한 대로 맞았으면 너무 그게 똑같이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협상을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네. 이게 보통 구조가 1차 토의, 1차 협상 그다음에 다시 보시죠 하면서 2차 토의, 2차 협상으로 갑니다. 네. 보통 이렇게 구조로 갔었는데 너무 잘 된 조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1차 토의, 1차 협상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게 좋게 협상이 끝났는지 아닌지 결과지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면접관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써 있는데 면접관들은 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협상이었는지 아닌지. 구성 내용도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뭐 운영 시간이 이 정도, 비용은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네. 각각 조들이 몇 점을 얻었는지 획득했는지를 면접관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면접관들이 확인했는데 만약 예를 들면은 점수가 둘 다 플러스 10점씩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협상은 일찍 끝났지만 절대 좋게 끝난 협상은 아닌 거예요. 아. 그냥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 있던 협상. 정말 좋은 협상이었다 그러면은 양쪽 모두 80점 이상, 100점 네. 이상
점수가 나오는 그런 협상일 겁니다. 반대로 또 한쪽이 150점을 가져가고 다른 한쪽이 마이너스 20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른 한쪽은 협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취한 그런 구조가 되겠죠. 뭐 이런 경우는 이쪽 조는 나쁘진 않겠지만 네. 반대쪽 조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거에 의의를 두지 마시고 네. 양쪽 모두 점수를 어떻게 많이 획득할 수 있을지에 좀 집중하시는 그런 면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꼭 그 팀별로 여기 지원한 취준생들끼리 붙는 건지 경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협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랑 또 취준생이랑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실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하반기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토의를 하고 면접관한테 그걸 어필하는 시간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협상 면접이랑 네. 비슷했는데 IBK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IBK는 취준생들끼리 조끼리 무조건?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취준생 조끼리 각자의 목표를 딱 세우고 그걸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협상력을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면접관은 끝까지 바라만 봅니다. 네, 시간만 공지해주고 용지만 나눠주고 자 여러분들끼리 토의하시고 시간 네. 되면 협상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시작하세요. 준비하세요, 시작하세요. 이것만 알려주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면접장으로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와중에 여러분들끼리 토의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협상하는 모습 그거를 꼼꼼히 다 확인해서 체크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뭐 제한 시간도 있을까요? 제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하반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준비 시간 15분에 협상 시간 1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5분, 10분, 15분, 10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한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한 8명이 한 조여서 8대8 정도의 협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8대8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 6대6이 맥스가 아닐까 뭐 그 6대6. 정도 좀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채용 공고를 보면 면접 시험도 나와 있거든요. 이 면접 시험은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면접 시험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사실 면접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IBK 지원자들은 일단 자소서 합격하면은 자소서 버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IBK 기업은행은 전통적으로 1차 면접장에 가서 새롭게 자소서를 씁니다. 그래서 신상 이력서라는 걸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력서를 다 제출하고 만들고 나서 제출할 때 실제로 그냥 이걸로 면접을 보겠거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면접 2차 면접에 사용되는 용도지 1차 면접장에서는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신상 이력서 여러분들이 1차 서류에서 제출했던 것들이 아예 간과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자기소개서에서 했던 얘기들과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를 준비하시면 안 된다. 자기소개서를 절대 버리지 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소개서에다가 지원 동기를 써요. 네, 실제로 그렇죠. 이번 항목에서도 지원 동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IBK 기업은행을 왜 지원했고 본인의 역량이 뭐다라고 써놓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면접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면접에서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말로 하기엔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변형하거나 바꿀 수 있지만 뉘앙스는 동일해야지 아예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되게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서류에서 썼던 얘기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 놓고 네. 그걸 기반으로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를 그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게 자소서에는 막 써놓고 그거를 제가 고쳐서 몇 개를 삭제했다는 걸 까먹고 이제 면접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면접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있기 전에 그 빅뱅이란 가수, 그러니까 논란이 있기 전입니다. 이 빅뱅이란 가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빅뱅을 써놓은 줄 알고 저 빅뱅을 좋아한다고 해놨는데 제 자소서에는 제가 그걸 빼놨던 거예요. 일부러 이제 2차 퇴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자소서를 쓸 때 꼭 한번 면접 전에라도 바짝 읽어보고 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자기가 맞아요. 썼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거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키워드만 뽑아드는 그런 식의 준비를 하지 마시고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도 꼼꼼히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력서나 경력 경험 기술서도 분명히 쓰셨잖아요. 네. 그 내용들도 버리지 마세요. 교육기수 이런 것도 쓰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경험들 어떤 거 했는지도 쓰는데 이것들에서도 기반으로 면접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면접 시연, 특히 임원 면접에서 혹시 기출 문제 있으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실기 면접 1차 면접 끝나고 나서 우리가 2차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사실 인성 면접이랑 다를 게 없죠. 네.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도 임원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은행 특이하다고 하면 좀 오해겠지만 네. 다른 은행보다 더더욱이 이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어. 뉘앙스가 커요. 본질. 그래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충격이라기보다는 어려웠던 질문. 네, 그리고 뭔가요? 취준생들이 어려워서 말하는 질문. 맨 마지막 항목인데요. 본인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질문이었어요. 않나요? 이게 사실 쉬운데 취준생들은 정말 이걸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나요? 보통은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게 자신은 잊은 상태에서 아. 이 은행원으로서의 역할과 노력들에 대해서 자기를 뭔지 알것 맞춰서 같아요.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뭔지를 잊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반대로 또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이 많은 게 나한테 행복이다. 이런 좀 아니 먹는 게 행복이다.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뭔가 표면적인 행복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쉽다고 하셨으니까 나연 아나운서님이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게 진짜 취준생 시절에는 늘 필기 공부하고 은행 조사하고 자소서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딱 들으면 아니 돈 벌려고 지금 여기 지원한 거고 내가 정규직에 좋은 직장 찾으려고 여기 온 건데 이런 거 왜 묻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실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네. 필기 시험이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네. 자격증 중요합니다. 근데 면접관들이나 우리 은행 특히나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최종합을 하는 필수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면접 전형에서 알아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꼼꼼합니다. 저는 뭐 이런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외환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얘기해서 진짜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말로 그렇게 10분 동안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체의 매력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지. 왜냐하면은 스스로를 많이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한테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은행은 단순히 돈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영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앞서서 신뢰를 근간으로 한 조직이에요. 자본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신뢰를 쌓인 게 아니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가지시는 거 그게 사실은 취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행복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슈 뭐 기출 질문을 얘기했는데 네.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에게 정말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